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패치가 완료된 독일인 아말리아입니다. 이곳에서 지낸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5년의 한국 생활 이후 부모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달라진 제 모습에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 고향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독일 대학의 교수 부부셨어요. 나름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죠. 집안 자체가 교육 집안이다 보니 다소 보수적이고 시니컬한 성격을 지니며 자랐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회학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도 사회교육학과로 진학했어요. 처음 한국을 알게 됐던 건 중학교 시절 교과서에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알았던 제가 아는 정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단국가이며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독일도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 지 시간이 꽤 되었는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왜 아직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건지 그게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항상 한국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가득했던 저는 대학을 진학하고 운이 좋게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학교 내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교수님께서 저를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겠냐며 만류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고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그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알게 되면 분명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저의 설득에 부모님은 마침내 제 유학을 허락했어요. 마침내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서울 신촌에 있는 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취를 하지만 처음에는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그 누구보다 한국적인 친구였습니다. 서구권 문화가 익숙했던 저는 초기에 이곳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를 썼어야 했어요. 하지만 친절하고 착한 룸메이트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룸메이트의 집에 초대받아서 점심을 먹으러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의 식사 예절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예절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룸메이트는 저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 식탁에서는 턱을 개지 않아야 하고 식사 중에 자리를 따지 않는다. 수저로 음식을 뒤적거리지 않고 어른의 식사 속도를 맞춰야 한다. 이런 한국의 식사 예절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몸에 익혔어요. 그리고 놀랐던 것은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에요. 제가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 하자 친구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저에게 말했어요. 독일과 같은 서양 문화권과 다르게 우리 한국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외부 신발을 신지 않아. 조금은 다른 문화지. 서양은 현관이라는 개념이 특별히 없어서 실내 아무데나 신발을 벗어놓던지 신발을 신은 상태로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도 들어가거든요. 그에 반해 한국은 외부와 내부 그리고 내부에서도 현관, 거실, 베란다, 화장실의 영역이 확실히 구분돼 있었어요. 다른 영역을 밟게 되면 그 영역의 용도에 맞게 다른 신으로 갈아 신더군요. 처음에는 굳이 왜 그러지? 생각했지만 그런 생활 방식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독일에서 어떻게 신발 신고 침대에 들어갔지 싶어 소름 끼치곤 했답니다. 한국인의 위생관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한강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깨끗해 보이는 잔디에 그냥 앉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돗자리와 손수건 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 앉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먹지도 않더군요. 독일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아무렇지 않게 주워 먹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땅바닥은커녕 식탁에 음식이 떨어져도 대체로 주워 먹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룸메이트가 결벽증인가 의심했다니깐요. 매일매일 새 수건을 쓰고 매일 머리를 감는 모습, 그리고 떼수건이나 스크럽 제품, 바디로션 등 샤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용품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양치질도 식사를 하고 30분 전에는 꼭 하더라고요. 하루에 총 3번 혹은 4번 하는 한국인들이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빨이 저렇게 하얗고 깨끗한가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생소했던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 놀랍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생활 습관이 한국인과 비슷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았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며 일상이 상쾌해져 갔습니다. 한국 교육의 질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고, 한국 친구들도 유머러스하고 쿨한 성격이어서 평소 제가 지닌 시니컬한 성격이 점점 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시간이 참 잘 흘러가더군요. 제가 한국에 거의 중독되어서 독일 부모님에게 얼굴을 비추지 않은 지 5년이 될 때쯤이었어요. 부모님과 평소 자주 연락은 했지만 어떻게 5년 동안 한 번을 안 오냐며 서운해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벌써 저는 이제 독일의 습관보다 한국의 습관이 더 강했던지라 딱 1년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년 만에 부모님을 만난 날 부모님이 저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국식 화장과 옷 스타일로 외모가 많이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기존보다 자연스러운 화장법으로 제 이목구비는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독일에선 눈썹도 진하게 칠하고 스모키 화장을 주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목구비만 자연스럽게 강조시키는 화장이라 부모님이 그게 낫다며 좋아했어요.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는 그냥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었는데 한국에서는 블라우스나 원피스와 같이 페미닌한 옷을 입게 되었어요. 또한 독일에서는 긴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다녔는데 한국의 헤어샵에 갔을 때 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칼단발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런데 제 얼굴이 훨씬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퍼스널 컬러 테스트도 받으니 제 피부톤에 알맞게 옷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부에 여드름도 많았는데 병풀 추출물로 만든 한국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원래 있던 속건조가 완화되면서 여드름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확실히 독일의 석회수보다 한국의 수돗물을 쓰니 피부가 부드러워졌고요. 평소 자기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던 제가 한국에서 5년을 살게 되니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독일로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는 모습, 독일은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를 한 봉지에 담아 버리는데 플라스틱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는 모습 등 너무 달라진 저의 모습에 부모님은 계속해서 놀라셨어요. 심지어 플라스틱 음료의 겉 라벨까지 뜯어서 버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었으니까요. 부모님은 1년간 같이 있으면서 저를 살짝 유난스럽게 보시기도 하셨지만 어느 순간 이런 습관들이 좋은 것을 알고 부모님도 점차 따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보고 제일 놀랐던 건 바로 제가 매일 샤워하는 것이었어요. 하루 3번 양치질을 꼬박꼬박하고 한국에서 수건을 한 박스 들고 와서 매일 새 수건을 쓰는 저를 보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은 하나의 대형 수건으로 보통 며칠씩 쓰거든요. 매일 머리를 감는 모습, 그리고 한국식 때 수건으로 각질 관리하는 모습. 이렇게 자주 샤워하는 모습에 특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처음에 부모님은 물이 아깝기도 하고 굳이 매일 왜 씻냐는 식이었는데 그로 인해 달라진 제 피부 결과 머릿결을 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느 순간 따라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식 샤워 습관을 익힌 지 3개월이 지나니 부모님의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인의 좋은 피부와 위생관리에 극찬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한국은 또 어떤 문화가 있는지 계속 물어보시더군요. 특히 인문학 교수이셨던 어머님이 더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계획대로 저는 한국에 다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여행할 겸 따라오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같이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추억을 나누었는데 그중 부모님의 관심을 가장 끌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찜질방과 문화였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한국에 오기만 하면 무조건 황토 찜질방을 들린답니다. 황토방에서 땀을 빼면 피부가 반짝거린다고 하시더군요. 땀을 빼고 훈제 달걀과 식혜를 들이키면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독일의 교수로 재직 중이라서 오래 한국에 머물 수는 없지만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저랑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가을에 와서 저랑 단풍 구경 약속도 잡았답니다.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이 우리 가족에게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말리아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습관을 갖고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군요. 앞으로의 한국 생활도 항상 행복만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